오늘의 첫 번째 안랭킹은 피고인의 영전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1호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성윤 검사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면 심하게 된다면 의견을 취임은 기정사실하고요.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응당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와 또한 직무 정지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히려 방탄 검사장 이성윤을 방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발표된 검사 고위직 인사를 두고 예상대로다, 이변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파장이 큽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이도훈 의원님, 일단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는 이제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승진하고 좋은 보직 주고, 검찰을 향해 수사하는 검사들은 좌천시키거나 모욕을 주고, 정권 말에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이 정권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되겠죠. 예. 이분은 지금 검사 전체 2,300명 중에서 아마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걸 순위를 매기면 아마 뒤에서 훨씬 가까울 뿐이고, 또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를 무마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분이고, 도덕적으로도 공수처에서 황제조사 논란도 있었지만 공수처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변호사의 차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이런 도성 자체가 지금 검사로서의 자격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 기소가 된 피고인 아닙니까?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고검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권에 향해 수사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강남일 전 대검차장, 구본선 전 대검차장, 이런 분들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한직으로 좌천을 한 거니까 이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은데, 검찰은 그리고도 능력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능력이 아니라 코드에 따라 한 걸로 보이고, 자질을 평가했다는데 자질이 아니라 충성도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가 말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검찰개혁과는 더 멀어지고 검찰 장악, 검찰 무력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한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검사가 정확히 2,29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검사가 1,789명입니다. 이 평검사의 대부분이 지난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서명을 했어요. 이 검사들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고위 간부들이 어떻게 수사를 지휘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여의치 않으면 다음 정권에라도 반드시 수사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이도훈 의원께서 어제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성윤 고검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윤 고검장 인사를 두고 특히 이해충돌 논란이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서울고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직접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검사단, 이런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고검에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항고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심재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할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수사자료 불법 제공, 감찰도 맡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자유롭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진봉 교수님, 또 하나가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이 됐을 때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독지폭행 관련해서 정진웅
지금 광주 고검 차장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2심 가게 되고 이러면 고검이 맡게 될 텐데 과연 이해충돌 논란이 없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동훈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평검사들이 다 수사하잖아요. 예. 물론 고검장이 지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밑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만약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과 다른 지휘를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려고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검찰 내 그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라도 불만을 분명히 표명할 거예요. 또 이성윤 이제 고검장이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겠습니까? 저는 더 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들이 생겼을 때 본인이 또 구설수에 오르면 예.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성향이란 문제 때문에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 수사관들 입장이나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검사들 무슨 정권 그거 보면 수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 보지 않고 예. 수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수사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고검장이 그걸 바꾸라고 하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고검장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거라고 보고 또 밑에 있는 수사검사들은 그냥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압박이 있다면 그것도 공개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예. 한다고 봅니다. 네. 예. 최지봉 교수께서는 이성윤 고검장이 오히려 논란이 있는 만큼 더 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이성윤 고검장은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씁쓸한 것이 이런 어떤 수사를 가로막고 한 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바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요직에 발탁된 배경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외쳐왔던 검찰개혁은 입맛에 맞는 검찰 길들이기, 또 검찰 수사를 마음껏 재단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그 자리를 두고 이번 인사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빅4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있는 그 임명된 인물들 면면을 보면 이제까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그 임명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동훈 논설위원께서 인사는 메시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빅4뿐만 아니라 이 빅4를 포함해서 5자리를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예. 통해서 메시지를 볼 수 있다. 누구의 메시지? 임명권자의 메시지입니다.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검사의 임명권자는 법무장관이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결국 검사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봐야 되는 자리 5개는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장, 그리고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의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5자리를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이 5자리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는데 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도 박범계 장관 고교 후배고 여러 가지 이제 친정권 인사로 정평이 나 있죠. 서울고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너무 정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로 많이들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됐는데 이분도 수원지검 수사팀의 결재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고검장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마지막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금 사건에서 개입했다는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 이 5자리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수수사에 관해서 대통령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뭐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은폐하고 검찰개혁을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 성접대 의혹 사건을 부각시켰다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수원지검에서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연루된 인물이 현재 청와대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네, 류지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또 다른 관심사, 가장 관심사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사라인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훈 의원님, 한동훈 검사장 이번에도 검사가 한 명밖에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다. 결국 고립무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립무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 사법연수원 전체에 그 검사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인데 사법연수원이 이제 5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분들은 이제 쭉 그 교육을 했는데 예. 이게 그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생이 없고 딱 한 명이 51기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뒤늦게 이제 그 연수를 받느라고 혼자 하고 있는데 이분까지 이제 그 연수원 떠나게 되면은 아무도 없는 할 일이 없어지는 기관이 되고 아마도 이제 뭐 판사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점심 먹을 사람도 마땅치 않을 수도 있는데 혼자 조용히 지내라, 더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작년 이후에 네 번째 그 좌천 인사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하다가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가고 거기서 다시 그 법무연수원 그 용인 그 분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진천에 있는 그 본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인사. 말하자면 메시지가 만약에 탐탁치 않으면은 떠나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은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정치적인 보복적인 인사를 당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검찰에서 그 본인의 직분을 다 하려고 할 것 같고 사표를 내고 만약에 간다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끝까지 버티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권이 바뀌면은 1789명의 평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아마 이런 인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한동훈이 검사냐? 이성윤이 검사냐? 한동훈이 진짜 검사냐? 심재철이 진짜 검사냐?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훈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검사장 이번에 네 번째 좌천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므로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이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재판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검사장 등위신문인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재판 법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회는 어떠세요? 그 당시에 사건 발생 당시에 한 검사장이 어떤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검찰 인사가 났지만 이번 독직 폭행 사건 재판에는 무리가 없겠죠? 글쎄, 무리가 없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잠깐 다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그 광주지검 차장검사 당시 그 독직 폭행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이성윤 이제 서울고검장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거죠.
사건의 관계인인데 지금 서울고검은 뭘 하고 있냐면 그 정진웅 차장의 그 독직폭행 사건을 공소 유지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재판을 검사 측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들은 상급자가 서울고검장인 이성윤 고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지우기가 어렵고요.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검장이 되시면 그 검사 윤리 강령에 따라서 회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회피하실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회피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제대로 서울고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고 일선 검사들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상을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보다 제대로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면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 납득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은 이해충돌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야권은 어떤 입장인지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야권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가 보다. 검찰 길들이기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시민들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명박 시절과 똑같은 철면피 인사다.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야권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제 인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당연히 뭐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뭐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도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에요.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독직폭행 문제도 양측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독직폭행을 당한 건지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건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다른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분들이 많은 부분 좀 다른 쪽으로 간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의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윤 전 총장을 임명했지만 윤 전 총장이 정부 어떤 정책에서 반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고 검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또 목소리를 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가만히 예컨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럴 거라고 저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검사장들이 물론 영향력이 있지만 검사장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적인 반발을 분명히 불러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뭐 야당의 비판은 일정 부분 뭐 그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그것이 검찰이 완전히 장악돼서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번 인사를 두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협의 당시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하는 걸로 많은 이야기, 강력하게 이야기를 저는 총장의 말씀 경청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거치도 논의하셨나요? 인사 발표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 간부 인사 어떻게 좀 정리가 됐을까요?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충돌도 있었나요? 하여튼 시간이 저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일 인사 발표는 좀 어려울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위원님 김 총장은 일단 현재 자신의 의견은 많이 반영이 됐다는 입장인데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남았는데 좀 김호수 총장의 존재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 총장이 이제 그 검사로서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김 총장의 앞길은 아마도 꽃길이라기보다는 가지막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해야 될 것, 좀 더 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눈치 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그 정권의, 자기를 임명해준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죠. 두 번째는 그 2,300명의 그 검사들의 그 생각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로서.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토요 랭킹쇼에서 다루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 김호수 총장이 따라간다면은 많은 검사들,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협의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하고 뭐 이견도 있었다, 약간의 갈등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이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한 건지 그거는 뭐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나중에는 밝혀지겠죠. 물론 그 김호수 총장한테 윤석열 전 총장처럼 하라 뭐 이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 내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굉장히 좀 옮기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성윤이 검사냐? 심재철이 검사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김호수 그 총장이 임명될 전후에서 검찰 내에서 많이 나왔던 소리 중에 하나가 김호수도 검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뭐 그 수임료, 고문료 이런 약간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최소한의 독립성, 중립성 유지하면서 검찰 잘 이끌어가기를 일단은 뭐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도현 의원님의 얘기는 검찰 내부의 일부 의견이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첫 번째 과제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꼽았는데요. 앞으로 검찰 조직 어떻게 이끌지 지켜보겠습니다.